안녕하세요. 관계국교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80페이지에 63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장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장은 관리체가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관리상 공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장에 배치해야 되고 500대 이상의 경우는 4만, 500 미만의 경우는 사 또는 부를 소장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리사무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선관 주의 의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관리사무장은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지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인 신고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관리사무로 배치되게 되면 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직인을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고 주택관리사 단체는 직인 신고 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관리사무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63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64번입니다. 소장 업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장은 공용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택 관리 업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번 공동택 단지 안의 경비 등에 관한 문제, 3번 비용 지출 수반하지 아니하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 만약 비용 지출 수반하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 수반하지 않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장의 업무에 해당되게 됩니다. 4번 공택 단지 안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대응 조치. 그리고 5번 자치 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자치관리 시에 직원 임명권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는 입주자 대표 회의 고유 업무이지 관리사무장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65번입니다. 관리사무장의 업무, 손해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500세 이상의 공택 관리사무장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500세 이상의 경우는 5천입니다. 2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공제금 등으로 손해배상한 때 15일 이내 보증보험 등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2번 옳은 정답입니다. 손해배상 시에 보증보험 등의 재가입은 15일 이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6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공제 등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까지 보증 설정해야 한다. 다음 날은 맞아야 됩니다.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보증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 손해 입힌 경우 손해배상할 책임 없다. 고의 과실로 입주자의 재산 손해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법규의 보통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납니다. 지금처럼 없다란 말 쓰게 되면 그게 잘못된 표현이죠. 5번입니다. 관리사무장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인 신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입니다. 6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관리 소장과 관련되어 그 내용을 살펴보시는데 여기 관리사무장은
업무 수행하게 되었을 때 관리체가 담당하게 되는 공용부문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사무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집행 중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사무장은 주택관리사 등이 소장될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 등과 관련된 재반 사안들을 정리하는 게 이쪽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 여기 손해배상 책임은 주택관리사 등인 관리사무장으로 업무 집행 도중에 고의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피해 끼쳤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500세 이상일 때는 5천, 500세 미만의 경우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관련되어 관리사무장은 그 배치된 날까지 공제 등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하는 자에게 제출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임대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날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이 공제 등에 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 날짜와 관련되어 우리가 세 가지를 더 처리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정답증을 보셨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 날부터 15일 이내 공제 등에 재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책을 사임했다고 하면 기존 법원에 공탁했던 공탁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으로 3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등에 다시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보장 방법을 공제에서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 보장 방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하거나 보장 방법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실무와 관계법규에서 반복되는 사안으로 특히 시점과 관련된 사항들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배치일날 보장보험 등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해배상했다고 하면 15일 내 재가입해야 된다.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3년,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리할 것.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피는 게 이쪽에 주된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번은 답을 2번을 넣습니다. 66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손해 입힌 경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2번입니다. 500세 이상의 공택의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보증 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이 3번에 관한 질문은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서 공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 설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장 방법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한 후에 변경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3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4번은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3년, 그리고 5번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공탁금 지급 등의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다양한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단순히 시험에 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되어 이런 시점과 관련된 사항 살펴보시고 특별히 500세 이상의 경우는 5천, 500세 미만의 경우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 정도 개념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66번은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죠. 67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호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주택관리사 될 수 없죠. 2번입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지난 자. 자격 취소 3년 이내에는 다시 주택관리사 될 수 없습니다. 3년 지났다고 하면 3년 지났다면 3년 경과한 것이죠. 이때는 다시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보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사는 보인 자격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무 경력을 가진 때에만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격을 발급하는 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자격증을 내준 자는 지도지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 취득과 관련되어 결격 사유가 없는 때에만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데 보통 결격 사유와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는 2년을 정하고 있지만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3년 이내에는 주택관리사가 다시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주택관리사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관리사가 업무 집행 도중에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 당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필수적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양다리 거친 금자씨 결혼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둘 이상의 공택단지에 관련물을 종사한 때 자격증을 대여한 때 공동택 관리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시정선고 받은 때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주택 관련무에 종사한 때 주택관리사의 자격 취득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 양다리 걸친 금자씨 결혼했다. 6가지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를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14회 시험 때는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고 작년 18회 시험 때는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최근 개정사항에 존재하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67번은 답을 5번 해놓으시고 68번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둘 이상의 다른 공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주택 관련 업무 수행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사용하여 업무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번 공택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공택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시정선고 받았을 때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는 것 기억해 주신다면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69번입니다. 여기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주택법령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교육 시행하는 것과 시, 군,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관리사무장이 담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도지사가 교육 담당하는 것으로서 관리사무장이 장기수선 계획 조정하기 전에 시도지사 지자는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조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주택관리교육과 그리고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 이 세 가지는 시도지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지시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입사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안전관리교육 등이 있다면 시, 군, 구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제반 특징으로 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 사실을 10일 전에 공고해야 되며, 교육 기간과 관련되어 우리 주택법에서는 며칠, 몇 시간이라 명시하고 있고 이 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은 사적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정한 바 없지만 예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용 부담을 담당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특징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주택관리교육과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그 대상자를 구분해야 되죠. 특별히 보수교육의 경우는 관리사무장 배치 예정일 과거 5년 이내 소장, 관리교육의 직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경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저 교육받은 때에만 관리사무장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사와 보를 구분하여 교육하고 교육 기간 3일로 이번에 바꿔놨습니다. 작년에는 4일이었지만 지금은 3일로. 그리고 이러한 주택관리교육, 교육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 등록한 자,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배치한 자 1년 이내에 주택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3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관리교육과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교육에 관한 사안들을 신설했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내지 않았고 올해 교육 일자를 4일에서 3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만들어지고 나서 교육 시간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 놔야 될 겁니다. 69번입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시험 문제 나오겠죠. 1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으로서 배치된 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공택관리사무소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교육 또는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재교육에 관한 문제로서 3년마다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 재교육 대상은 주택관리교육의 이수자는 주택관리업자도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재교육하는 것 아닙니다.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관리처는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관리처에 동원해 놓습니다. 공동체관리사무장 하여금 시도지사 지자는 장기수선 계획의 비용 산출,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 놓습니다. 첫 번째,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된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교육 대상자는 관리사무장인데 관리사무장 하여금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는 자, 관리, 주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3과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는 관리체 동원해 놓으시고 시도의사 동원해 놓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교육, 누가 확인하고 누가 실시하는지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공동탄자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위하여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안전교육은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실시한다. 연 2회 이내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매 회별 교육 시간은 성실한 교육을 도모하고자 4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말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입니다. 소방안전교육 등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69번은 답을 4번으로 해 놓습니다. 교육시간, 교육일자와 관련되어서는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라는 말 붙이는 것 아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하고 주관하게 되는 주택관리교육과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입니다. 첫 번째, 교육 대상입니다. 주택관리교육의 경우는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들은 등록한 날,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 주관하는 주택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관리사무장이 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주택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요즘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과 관련되어 관리사무소 배치 예정인 자는 그 배치일부터 과거 5년 이내 관리사무장, 관리기구의 직원,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 경력이 없는 자는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교육보다는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과 관련되어 각각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 교육기간을 3일로 정해 놓고 특별히 주택관리교육의 경우는 정되지 않지만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교육 대상,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만 구분교육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 재교육, 주택관리교육과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3년마다 재교육 실시하게 되는데 이 재교육 3년마다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에 교육시간 3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따로 명시한 바 없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봐놓으시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70번입니다. 사업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공사 공동택의 하자 담보 책임은 내력 구조부인 때 기둥과 내력벽의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10년, 지붕, 바닥, 보인 경우는 그 하자 담보 책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설 설비와 관련된 공사는 1년부터 4년까지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해 놓게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지붕, 방수 공사에 대해서는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4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 지붕 공사라 해놓습니다. 7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담보 책임 기간 안에 공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안전진단 기관에 의하여
안전단 실시할 수 있다. 안전단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단은 구조 전문가가 실시하게 되는데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건축사협회 그리고 5번에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상설기관 그 밖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존재합니다. 4번의 유지관력자는 안전단 실시기관 아니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 살펴놓습니다. 공동체를 건설한 사업체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택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자 담보 책임은 공동체를 건설했던 사업 주체 등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지며 특별히 건축허가 대상의 공택에 대해서도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금사일부터 하자 담보 책임이 시작되게 되는데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 주체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 내력 구조부의 하자 담보 책임은 5년, 10년,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1년부터 4년까지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각각 적용하게 되는데 수직 구조에 해당되는 기둥과 내력벽의 경우는 10년, 수평 구조인 지붕, 바닥, 이 바닥이라고 하면 수평 구조이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가 책임지게 되는 하자 범위.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 결로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세대 내에 곰팡이 피우고 여러 가지 가구나 의류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 결로 하자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하자 책임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범위와 관련되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내력 구조부와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사업체 책임 있는 하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청장이 무너질 우려 있다 인정하게 되면 내력 구조부와 관련된 사업체의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체의 공사상 잘못으로 공동택의 기능, 안전, 그리고 미관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체 책임 있는 하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 우려, 무너질 우려 앞에는 항상 안전이라는 말이 있을 때 사업체 책임 있는 하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자 범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사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설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없고요. 내력 구조의 정대한 결함으로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사업체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대해 모두 하자 담보 책임을 주택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주택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무엇만 적용한다? 구조 결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 사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 그리고 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그리고 집합 건축물에 존재하는 관리단의 요청에 따라 하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다고 하면 15일 이내 하자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일정을 담은 하자 보수 계획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요청받았지만 사업체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 등과 협의하여 공동택에 발생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청구하여 사업체가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이를 하자 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 진단 결과에 불복하여 하자 3입 분쟁조정위원회 공택에 발생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자 감정이라는데, 사업체 주도했을 때만 하자 진단이라 표현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 하자 보수하겠다는 연락 없었다고 하면 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자기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용하여 직접 하자 보수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전용분에 대해서는 인도일부터, 공용분에 대해서는 사용 금사일부터 기산하게 되는데, 이게 주관식으로 인도한 날, 그 말 나오게 되면 전용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한 기산 시점이고, 사용 금사한 날, 이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 시점이 된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70번과 71번 그렇게 처리해 놓습니다. 72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 등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은 입주자 대표회 등의 사업체에 예치한 보증금 범위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국가지방자산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사업체도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보증금은 사업체가 예치할 책임이 있지만 국가기관의 경우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대지 조성과 함께 공동택을 건설한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택의 총 사업비에서 대지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100분의 1이 아니라 3%, 100분의 3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자 담보 책임은 사업체가 했던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농경지 등의 토지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고 이제 공동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업체가 대지 조성 공사와 공택 건설을 동시에 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져야 되죠. 그래서 대지 조성 전 토지 가격을 뺀 금액의 3%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택 건설만 했다고 하면 대지 가격,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사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공사비에 대지 부입 가격을, 대지 가격을 뺀 금액의 3%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은 3%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예치해야 한다.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금사 신청 시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금융에 예치하거나 보증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고천장은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게 되면 그 명의를 변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사업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만 예치한다? 이 말 틀린 것이죠. 5번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사용공사일부터 3년 경과된 때 보증금 20%를 사업체에게 반환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도 반환해야 한다. 3년 경과 시에는 25%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에 3년 경과 시에는 20%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여기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되면 사업체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업체가 돌려받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를 입주자에게 받은 때에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와 관련되어 전유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원 100% 동의받은 때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은 때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 하자 보수 보증금은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70%의 비중을 그리고 내력 구조부와 관련되어서는 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현재 내력 구조부가 5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각각 15%를 하자 담보책임이 도래하게 된다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1년부터 4년까지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1년 경과 시에는 10% 반환하고 2년 경과 시에는 25%를 3년 경과 시에는 20%를 4년 경과 시에서는 15%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4년짜리는 내력 부조부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주택법에 신설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의 비율은 내력 구조와 동일하게 15%입니다. 그리고 1년 경과되면 10% 반환하고 남아있는 45% 중에 시설 설비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경과 시에 25%를 3년 경과 시에서는 20%의 하자 보수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자 보수 보증금 돌려받기를 할 때 사업체는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 받아야 되죠. 전용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전원, 공용분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73번 하자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자 진단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 등의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이의 제기하게 되면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 진단은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구조 전문가와 설비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 활동체, 건축사, 기술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위원회는 안전진단기관이 아닙니다. 답을 3번으로. 74번입니다. 하자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는 순차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 대표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입주자 대표 등은 사업체로부터 하자 보수 완료 통지 받은 경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번 사업체는 이의 제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자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의 제기받게 되면 하자 보수 15일 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난정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체는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기간 별로 순차적으로 주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입주자 대표인 등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통지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하자 보수 종료 사실을 입주자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은 입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가 하자 보수 종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출근했다고 하면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인 입주자가 동의서 대신 작성할 수 있죠. 임차인, 사용자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 요청하게 되면 5번입니다. 하자 보수 종료 확인 위하여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서면 확인서를 첨부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니라 입주자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전유부분이라면 500세대일 때 500세 전부에 확인 받아야 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의 확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서면 확인서 첨부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공용부분은 5분의 4, 전유부분은 100%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75번입니다. 사용금사권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번, 사업체는 이의 없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 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구분하여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입주자 대표 등에 요구할 수 있다. 3번, 입주자 대표회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공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체에 대해 하자 보수 요구할 수 있다. 하자세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은 때 30일 이내 절차 완료하여야 한다.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공택에 발생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분쟁 조정 기구로서 조정 신청받게 되면 60일 내 조정 절차 완료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조정 완료하지 못한다고 하면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사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은 60일,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걸 살펴놓으시고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할 경우 사용금사일부터 5년 경과된 때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15% 비율로 계산한다. 5년, 10년 차에는 각각 15% 반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7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특별히 하자 3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원칙 60일,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하자 3위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75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76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